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바로 대한민국의 무너진 교육의 가치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2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 기본적으로 이념 교육, 세뇌화 교육이 이제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면은 초창기에는 순수한 전교조 교사들도 있었고요. 상당 부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리버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애국심도 있고 또 제자도 좀 사랑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게 사회에서 교육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운동권이 NL 주사파로 이렇게 헤게모니가 장악되면서 또 나중에는 종중좌파, 최근에는 완전 종중좌파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육에 이렇게 침투하는 과정은 그냥 교실에서 이 사람들이 전교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암암리에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남한은 괴뢰 정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제국주의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해서든지 강조하고 또 역사 왜곡을 상당히 하죠. 그러니까 그 좌파 중심으로 하는 북한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치 편향적이고 좌편향 이념적인 이러한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마구 시키는 거죠. 사실상 역사 왜곡이라든지 국정교과서 반대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신들은 학생들한테 상당 부분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이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원고라든지 많은 학생들이 증언을 하는 바를 들어보면은요, 그걸 이렇게 내신 성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일부 교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 교사겠습니까? 여태까지 나온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한 이렇게 친정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좌파 이념을 막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안 그런다 그러면 막 야단치고 그리고 점수로 다 협박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죽하면 내신 성적이 다 입력이 끝나고 나서 폭로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사람 이야기를 들었죠. 인원고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이제 그러한 유사 사례들이 증언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법정에서 여러 분쟁이 있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런 정치 편향적 교사가 그러니까 학생 평가 성적을 악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세뇌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이게 사실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지난 지방선거 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거의 좌파 교육감이 장악을 했지만 이번 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이 이제 좌파 교육감이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좌파 이제 교육계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암암리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사 노조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교육부 장관 또 교육감 이런 거 전부 장악을 해서요. 인사와 예산을 갖다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예산 전용, 그 다음에 인사 전행 이러한 부분들 예산 전용, 인사 전행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도 되고 각
지역별로 이러한 문제들의 문제제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좌파 교육감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죠. 서울 뭐 예를 들어서 전교조 출신 이제 주로 인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육감들이 이제 그쪽 출신들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죠. 거의 전 영역에서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좌파 교육감 일색으로다가 지금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고 그러는데 정치 영역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뭐 대통령 이런 거는 서로 또 견제가 되고 국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들이 거의 뭐 이렇게 왕의 위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교육청 안에서 지역 교육에 대해서 거의 뭐 견제받는 데가 없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지방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사실상 없고요. 이래서 이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행이라든지 예산 전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여기서 사람들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들한테 물어보면, 왕이 아니고요, 신이에요. 교육청은 신궁입니다. 좌파 교육감이 있는 신궁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시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좌파 교육감의 도구로 쓰여지는 시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이 사람들의 비리 먹이사슬 이런 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시녀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시간에 좀 수업을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사실상 이게 학생들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그것의 성인 교육, 정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뭐 헌법 및 기본권에 관해서 이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 복지, 뭐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뭐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평화통일, 뭐 글로벌 시민의식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제 이제 교재 내용을 보거나 실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시장 경제를 어찌됐든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은연중에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뭐 이런 세뇌교육의 일색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고 세뇌화 교육이죠. 좌파 세뇌화 교육을 실질상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좌파 교육감 시절에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자신이 붙은 겁니다. 스스로 이제 조직을 장악했고, 모든 내용,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그리고 일선 학교라든지 교육청 내에서 자기네 사람들로 다 완전히 구성을 했고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파가 지리멸렬하고 이러니까 이제 영원히 이제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루려고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제도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그 다음에 뭐 민주시민교육법 이런 거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이전에는 뭐 자신의 세뇌화 교육, 좌파 세뇌화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갖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이사슬리는 좌파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패 공동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자리를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법, 지원법 이런 게 통과되면 지역에 뭐 민주시민 교육원, 그래서 원장도 만들고 거기 위원회도 만들고 그 밑에 이렇게 각 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인사 다 뽑고 그리고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대한민국 부정하는 교육을 이제 곳곳에다 지역사회에다 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었고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구 대선에서 약간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민주시민교육법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이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좌파 이념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하겠다, 제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제도화 단계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좌파 이념 교육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정 집단의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암암리에 세뇌화 교육을 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갑인 상태에서 이제 세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시민교육이나 평생교육까지 모조리 다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패 공동체 먹이사슬을 완성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3구 대선에서 약간 어그러졌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이 다가오는 이제 6일 지방선거에 이게 마지막 이런 게 달린 거죠. 이런 이제 완성이 되느냐, 이들 입장에서 완성이 안 되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정권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교육개혁 시도 다른 검찰이 완전히 검수완박이라 해서 파괴되고 언론이 신여화되고 법원이 장악되고 그랬는데 교육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교육은 거의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 자체가 이제 교육 내용에서 파괴됐고요. 대한민국 정통성은 거의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나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찬양, 그리고 들어바치는 자, 이렇게 암암리에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교육평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학법 이런 걸 여러 번 개정을 해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거의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세뇌화 교육의 사학은 정말로 방해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통사상이라든지 이렇게 종교 이런 거, 가정 이러한 기본적인 걸 파괴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사학이 이게 좀 종교 사학도 많고 또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학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사학 비리로 다 파고 들어가죠. 국민한테 호소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 사학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잘하죠. 이제 좌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속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학보다는 사학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학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사학이 나쁘고 모든 사학이 좋고 이런 문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일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사학을 말살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농장에서 농장주를 내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장악했을 때 바람직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라 자기들이 더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고 자기 기득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내몰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동물농장에서 돼지 3마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좌파 세력들이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선동해서 늘 반일 정서가 이용이 당합니다. 반일 정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동의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을 갖다 강조를 합니다. 성이 뭐 54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젠더가 있고, 뭐 화장실도 같이 쓰고, 뭐 그것이 인권이다. 물론 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사상을 파괴하면서 기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나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자신의 이득권이 대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습 사회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나 뭐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이 뭐 평등사회입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 과거의 왕조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교육이 결정이 된다고 제가 그 교육평등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거는 출신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무척 사랑합니다. 보통 좌파들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가 정말로 입학사정관제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에 의해서 부패 공동체를 갖다가 세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입학사정관제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5.18 정신이나 제주 4.3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느냐? 유공자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하게 특별법 같이 통과시키는 어느 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다면 그걸 공개하지 못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한 법으로 막는 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에 대해서는 절대로다가 발언하면은 처벌받고 뭐 어느 부분에 성역화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법으로만 무조건 다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석 장악은 합법적으로 되는 건지도 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로 총선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를 조직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떤 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부분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민주시민교육에서 노조 조직법을 갖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으로? 그런 것이 실제로 교육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집권 여당하고 좌파한테 우호적인 편파적인 교육을 하고 있죠. 뭐 교재 자체도 더불어 사는 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항상 더불어 사는 뭐 이렇게 무슨 민주시민교육, 뭐 더불어 공부하는 뭐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선전선동을 위한 건지 자신들의 집권 여당을 갖다가 용비어창가를 부르기 위한 무슨 그런 교재인지 교육 내용인지 이제 이렇게 하죠. 한마디로 세뇌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뇌교육이죠. 결국은 부패 공동체를 영원히 영속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내가 신망받고 좀 이렇게 존경받으니까 나가가지고 좀 정년퇴임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서 나오셨다면은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좌파 교육감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파 교육감이나 중도 교육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등살에 상당히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실제로 다 우리나라가 대선만큼 더 중요한 총성 없는 전쟁이 사실 교육감 선거고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하고의 실제로 이렇게 교육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것이 사실 저는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학생들의 장래를 망쳐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세뇌화시키면 그것이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도 그 학생 운동권에서 이렇게 세뇌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는데, 유학을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벗어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뭐, 그럴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면 그냥 어렸을 때 그게 쭉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면에 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민주시민교육법이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이런 거, 평등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이 평등법이지, 이게 아까도 말하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법들이거든요. 기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이런 거에 지자체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 통과 이런 거를 상당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우파 쪽이 소수당 이제 국회의석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에 성공한 지역들은 정말 이전에 있었던 좌파의 부패 공동체, 먹이 사슬을 정말 혁파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만큼 인사 전형이 심했고 예산 전형이 좌파 교육계 인사들로 심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역시 이제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고 성교육도 뭐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서 정상화 시켜야 될 때고 소수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리가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통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현장들이 또 이렇게 신궁으로 있는 교육감들, 신으로 있는 신궁에 살고 있는 좌파 교육감, 좌파 신들, 교육감 신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좀 각급 학교에서 좀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세뇌하기 질곡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학교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도 우파 교육감들 사실 그 사람들이 중도인지 우파 교육감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때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다가 어디가 있다 조용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가서 교육감이 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까? 사실상 어려운 시절에 투쟁을 하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늘 그래왔죠. 항상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은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에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했느니, 레지스탕스를 했느니,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사실 제2의 전쟁이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세뇌화 교육에 질곡하고 교사들이라든지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생들이 좌파 교육감들 밑에서 좌파 신들 그런들 밑에서 신여 노릇을 하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신여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론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